힘들지 괜찮아 어렵지 함께해 알겠어 응원해 그거야 당당하게. 안녕하세요. 엄니도 엄니는 척감이라를 통해서 엄마들을 만나게 된 이은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엄마들의 고민을 들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엄마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슈퍼맘이 돌아왔다 시간입니다. 어떤 슈퍼맘들이 있는지, 어떤 지혜로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는지 사연으로 만나볼까요? 코로나19가 있기 전 그동안 아이의 교육은 오로지 학원과 학교에 맡기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자연스레 집에서 아이의 학습을 봐줄 일이 많아지면서 아이의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덧셈 뺄셈조차도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순간 하늘이 노래지고 난감했습니다. 제가 내준 연산 문제를 풀 줄 알면서도 왜 틀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애먼 아이만 잡돌이를 하고 후회하기를 반복했죠. 그러다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고 코로나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서히 서로 맞춰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와 함께하는 공부도 체계가 잡혀가고 또 그러면서 그동안 몰랐던 내 아이의 모습을 하나씩 알아가고 더욱더 사이가 애틋해졌어요.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과 불안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 아이와 24시간 꼭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학교나 학원에 보내면 다 된 거라고 생각했던 이전의 시간들이 후회됩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항상 행복하자.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자유롭지 않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활동 욕구를 어떻게 채워줄까 고민하다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놀이를 제공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창 뛰어놀 시기인 아이에게 정적인 활동보다는 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했는데요. 신문지나 풍선, 베개, 이불 등을 이용해 재밌는 놀이도 만들고 징검다리 놀이도 하며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아이와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니 서로 부딪히는 부분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지만 이를 다양한 놀이를 통해 해소하며 소중하게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7살,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이 휴원하면서 아이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지니 안타까워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봄이면 봄소풍 가서 꽃도 구경하고 맛있는 도시락도 먹을 수 있었을 것이고 여름이면 물놀이장에 가서 신나게 놀았을 테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는 이곳저곳 여행도 많이 다녔을 텐데 집에만 있어야 하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7살 아이는 예전 사진들을 보고는 여행 갔던 곳들을 얘기하면서 코로나 끝나면 꼭 가자고 자주 말합니다. 마스크가 일상이 돼버린 시점에 4살 아이는 TV를 볼 때마다 엄마,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는데 왜 마스크를 안 써? 밖에 나갈 땐 마스크 꼭 써야 하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빠른 시일 코로나가 종식돼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곳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면서 마음껏 여행하고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새겨보려고요. 아이들에게 있어선 늘 최고인 우리 엄마들 모두 힘내시고요.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한국으로 와서 만난 남편과 재혼해서
지금 11개월 아기와 남편의 딸 10살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춘기란 걸 모르고 살았는데 한국 아이들은 사춘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사춘기가 어떤 건진 잘 모르지만 저희 딸도 지금 사춘기인지 말을 잘 듣지 않고 반항심만 커져서 걱정이 많습니다. 또 우리 아이만의 문제인지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서 더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아직은 어려서 아무 뜻 없이 첫째에게 손가락질하는 둘째한테 첫째는 늘 너 손가락질하면 기분 나쁘잖아. 또 그러면 손가락 부러뜨릴 거야. 이렇게 어른인 제가 듣기에도 무섭게 말할 때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잘 몰라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가정이 합쳐져 한 가정이 되다 보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도 첫째 아이는 아이대로 힘듦이 있을 거라 생각돼 잘 챙겨주려고 하지만 아이 성에는 안 차는 것 같고요. 둘째 아이는 엄마의 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에 자연스레 많이 관심이 가게 되다 보니 두 아이 사이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럴 땐 누구보다도 속상하지만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들을 보며 엄마로서 힘을 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늘 주저앉다가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게 엄마 아닐까요? 모든 엄마들 힘내세요. 저는 15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는 사정상 4년간 아들과 떨어져 살았어요.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만큼 훌쩍 커서 돌아온 아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저희 모자는 처음에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서로 상처만 받았습니다. 사춘기인 아들은 많이 예민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너무나 속상했고요. 그런 우리 모자 사이에 다리가 되어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엄마의 속상한 이야기를 조심스레 전달하니 아이는 점점 마음을 열고 다가왔고 저는 다가오는 아들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나니까 서로가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더없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도 서로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면 그러면 화목해지고 행복해질 거라 생각해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니까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꼭 하게 되는 게 있죠. 이거 해라, 저건 하지 말아라. 바로 잔소리입니다. 저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참 많이 했어요. 한창 생각이 자랄 나이에 아무리 옳은 소리일지라도 반복되는 잔소리를 좋아할 아이는 없겠죠. 그렇게 잔소리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겐 전 늘 나쁜 엄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마음과 달리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게 싫어서 많은 상담과 노력 끝에 제가 바뀌기로 노력했습니다. 일단 같은 말도 말투를 바꾸기로 한 거죠. 엄마가 뭐 해줄까? 누구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말들이 처음엔 진짜 목에서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부자연스러웠지만 목에 힘을 주고 연습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말, 엄마, 왜 그래? 이상해. 그러면서도 제가 먼저 말을 바꾸니 잘 따라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먼저 바꾸니 아이들이 함께 바뀐다는 생각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후 7개월 된 김주원의 엄마 고도연이라고 합니다. 전 올해 37살, 남편은 43살로 늦은 나이에 결혼해 주원이를 인공수정으로 3년 만에 어렵게 얻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잦은 하혈과 자궁수축으로 약물 치료를 받기도 했고 독감에 걸려 열이 떨어지지 않아 입원 치료도 하며 다사다난한 10개월을 보냈죠. 뭐가 그리 급했는지
예정일을 20일 앞두고 세상에 먼저 나온 우리 아기. 2.2kg인 저체중과 불안정한 호흡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의 보살핌을 받고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원이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시간은 저에게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병원에 두고 혼자 몸조리를 위해 조리원에 입소했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퇴원을 할 수 있을지 불안감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주원이 생각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게다가 당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터라 조리원에는 남편을 비롯한 모든 보호자들의 출입이 제한돼 오롯이 혼자만 있어야 했기에 산후 우울증을 겪을 뻔했지만 남편의 따뜻한 위로와 출산 직후 찍은 아들 사진을 보며 겨우겨우 버텨냈습니다. 출산 후 젖이 바로 돌지 않아 아이에게 며칠간은 모유를 가져다 줄 수 없었고 젖이 돈 후에는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유축한 적은 양의 모유와 미수가 분유를 같이 먹이며 주원이는 조금씩 체중을 늘려갔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도 아이는 고맙게도 이번 2주 만에 건강하게 태어내 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그동안 느꼈던 감정과는 또 다른 난관들, 아이와의 모유 수유, 현실 육아의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동영상으로 공부했던 모유 수유, 아이와 살을 맞대고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것 또한 처음인지라 계속 무작정 물렸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저에게 1년 넘게 모유를 주셨던 친정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사무쳤습니다. 전몸살로 너무 아파 포기할 뻔한 순간도 있었고 아이의 설소대 수술 등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지금은 잘 이겨내고 모유 수유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원이가 생후 한 달쯤 되던 시기엔 밤마다 배앓이도 겪었습니다. 남편과 교대로 배 마사지를 해주며 밤을 지새기도 했고 우는 아이를 부둥켜 안아가며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주사 맞고도 오래 울지 않는 순둥이가 얼마나 아팠으면 그 정도로 울었을까 하는 마음에 짠합니다. 100일인 어머니, 엄마들이 왜 100일의 기적을 이야기하는지 조금씩 공감이 되더군요. 밤중 수유도 끊고 옹알이며 눈맞춤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은 다 잊게 됐습니다. 이 맛에 아이를 키우나 보다 생각했죠. 주원이는 아직까지 크게 아픈 곳 없이 지금은 몸무게가 8kg이 넘었고 뒤집기를 열심히 하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육아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모유 수유하는 초보 엄마들, 다들 힘들겠지만 하루하루 커가며 즐거움을 주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어렵지 함께해 알겠어 응원해 그거야 당당하게 힘들지 괜찮아 어렵지